시간은 가장 진귀한 자원이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의 책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입니다. 왜 하버드 신입생들의 첫 강의는 시간관리 수업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SM 바흐의 말에 따르면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1분 1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파트 1.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가? 파트 2. 효율적인 시간관리 목표를 정하라. 파트 3. 나만의 시간관리표를 만들자. 파트 4. 권한 부여와 업무 위임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파트 5. 업무 시간 관리 장애 극복. 파트 6. 효과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시간 관리 방법. 파트 7.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 맞추기 등입니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3가지만이라도 일상에 적용해 본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상실감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개의 꼭지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불확실한 목표.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지식 수준, 학력, 생활 환경 등 조건이 비슷한 청년들이었다. 실험 결과 27%가 목표가 없었고 60%의 사람이 목표가 불분명했다.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고 3%의 사람만이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다. 25년에 걸친 실험 결과는 흥미로웠다.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3%의 사람들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 25년 전에 세워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25년 후 그들은 자수성가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분명하면서도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10%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중상류층이었다.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했고 변호사, 의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되었다. 목표가 불분명했던 60%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대부분 중하층이었다.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다. 목표가 없던 나머지 27%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하층이었다.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자주 실직했다. 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 탓하는 것을 좋아하고 늘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이 실험 결과는 뚜렷한 인생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많은 회사와 팀이 그들의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인생 목표와 직장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뚜렷한 목표를 파악하기 어렵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시간 관리는 훨씬 수월해진다. 모든 사람이 흔히 겪는 시간 관리 문제에서 불확실한 목표 때문에 골치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알았다면 변경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골프 선수가 18개 홀 모두 버디를 잡는 것처럼 어렵다.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 더 많은 업무 성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설정해보자. 완벽은 어려울지라도 제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시간 관리자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하버드 시간 관리 비법.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뚜렷한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첫 번째, 불확실한 꿈을 뚜렷한 목표로 바꾼다. 두 번째, 현재 상황과 특기에 따라 목표를 정한다. 세 번째, 연관성이 있는 목표를 세운다. 목표는 분명하고 장기적이면서도 단계성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보여야 좀 더 빠르게, 더 멋지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이 생긴다. 반대로 너무 먼 목표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도중에 지치거나 포기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가치 알기. 가치의 본질에 대해 하버드 경영대학원 사무엘 존슨 교수는 실행할 가치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생활 목표와 인생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와 같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치라고 말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고 가정하자. 이에 대한 기대치는 시간과 정성을 전혀 쏟지 않은 물건이나 사람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치라는 것이 생겨난다. 가치는 노력하게 만드는 길잡이로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행한 사고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낯선 바다에 가게 됐다고 가정하자.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항해가 여행가를 길잡이로 삼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가치를 알고 쫓아가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그들이 폭력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각자의 방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를 기억하자. 가치는 목적을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는 말은 가치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인생에서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가치 1순위가 바로 자아 실현이다. 타인의 자아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여러분의 자아 가치를 타인이 대신 실현해 줄 수 없다. 만약 타인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되도록 일찍 멈춰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적을 만들지 말자라고 했던 사무엘 존슨 교수의 말을 기억하자.
현실에서 여러분의 가치 실현은 타인에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주었느냐에 달려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 가치를 만들고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흐름이다. 당신이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신이 회사를 위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가치다.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면 아무리 학력이 높고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당신은 해고당하고 말 것이다. 이익과 이득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국가와 국가 간에도 해당된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가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회사나 사회를 위해 가치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하 직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의 가치를 발견할수록 그들은 하고 있는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하버드 시간관리 비법.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갖춰야 할 4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인성. 인성이란 한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자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다. 회사나 업계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는 인성을 통해 알 수 있다.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각종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이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두 번째, 의사소통, 대화의 기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상사, 직장 동료와 업무를 잘 완성할 수 있겠는가? 훌륭한 대화의 기술을 갖추면 상사는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높게 평가할 것이다. 또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업무 능력. 능력 있는 직원을 싫어하는 사장은 아무도 없다. 인성과 대화의 기술을 갖췄다면 조금씩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열정. 직장인, 특히 영업사원이 성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는 열정이다. 꾸준한 열정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시로 자기 절제를 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면 성공의 기회는 바로 올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기억하자. 일단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파레토 법칙을 이용한 시간 관리. 파레토 법칙은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제시한 학설로 80대 20 법칙으로도 불린다. 20%의 소수가 나머지 80%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가 파레토 법칙을 응용한 업무 처리 방법을 제안했다. 일정 표에 있는 내용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2-3가지 핵심 항목에 많은 시간을 분배해 업무를 끝마치는 것이 유용한 시간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레토 법칙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창의적이고 성과가 큰 80%의 업무는 20%의 시간에서 결정된다. 즉, 20%의 시간을 투자해 80%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루에 4-5시간이 골든타임이라면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파악한 다음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관리 능력이 철저해 컨디션이 최상일 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남들보다 더 큰 성과와 만족감을 얻는 이유다. 성공하고 싶다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20%와 80%를 찾아낸 다음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해보자. 하버드 시간관리 비법. 시간관리 노트를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신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기록해보자.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파트너와 대화하기. 두 번째,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기. 세 번째, 소설 읽기. 네 번째, 운동. 전형적인 일과표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주에 했던 일 중에 가치가 있었던 건 어떤 것인지, 시간을 낭비해서 불만족스러운 건 어떤 것인지 돌아보자. 아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다. 집안일, 식품 구매, 파레토 법칙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조율하고 시간을 관리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자.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노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중요한 업무에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과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면 경제적인 안정감 부여, 자신의 가치 증진, 사업상의 발전, 신체 건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르게 파레토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를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관한 명언을 읽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에디슨. 시간을 버리는 것은 기회를 버리는 것임을 명심하라. 리차드 앤더슨.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지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데일 카네기.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선배님들.